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누이 결혼식 날 맹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병원에 실려간 며느리에게 연기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시어머니,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결국 집안의 재산 문제까지 꺼내며 가족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가장 기쁜 날이 한순간에 병원 응급실과 재산 갈등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그날 이후 한 집안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가족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갈등과 억눌린 감정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소개받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42살 김지연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성민 씨는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나 제가 가장 아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정순자 여사님은 저를 며느리라기보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연아, 김치 좀 가져와라. 지연아, 손님들 오니까 국 좀 더 끓여라. 이런 말들은 명령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적어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누이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박지영 씨는 38살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팔자가 좋아야 해. 그래서 결혼 준비도 유난히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준비 과정도 거의 행사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준비 과정 대부분을 제가 맡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장 예약 확인, 한복 수선, 답례품 정리, 하객 명단 정리까지 거의 모든 일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도 저는 늦게까지 포장된 답례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안 잤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남편은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저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배가 살짝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뱃속 어딘가가 묘하게 쑤시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누이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어디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일찍 와라. 할 일이 많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배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결혼식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하객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식장 로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이제 와. 죄송해요, 어머니. 답례품 확인했어? 네, 어제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일을 지시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가서 한복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네. 저는 그대로 뛰듯이 복도를 지나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뱃속에서 갑자기 강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순간 벽을 짚었습니다. 이상하다. 하지만 곧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통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날 아침 호텔 식장은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로비에는 꽃 장식이 계속 들어왔고 직원들은 하객 좌석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신부 대기실과 연회장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답례품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하객 명단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계속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잠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장 직원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냐? 로비 근처에요, 어머니. 뭐 하고 있어? 신부 대기실에 사람 계속 오는데 과일 접시가 부족하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뱃속에서 묘한 통증이 계속 올라왔지만 저는 참고 걸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신우이 지영 씨가 화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하객들 오기 시작했어. 정신 좀 차려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과일 접시 다시 채워라. 네. 저는 그대로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또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순간 식장 직원 2명이 제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통증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정리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강한 통증이 폭발하듯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작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과일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배를 붙잡고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결혼식 시작할 시간인데 왜 이러냐? 주변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저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뱃속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야야, 쇼하지 마.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쓰러질 때냐?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파요. 그때 직원 한 명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더 강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이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니까. 하지만 이미 전화는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뱃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쓰러진 뒤 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음악이 흐르고 있던 호텔 복도에 갑자기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뱃속 어딘가가 점점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식장 직원이 결국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응급구조대원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구조대원 2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구조대원은 제 배를 살짝 눌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침부터요. 그는 다른 구조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동하죠. 곧 들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식장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신부 올케라던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들것에 실려 호텔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를 구급차 안으로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구급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결혼식 시작할 시간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붙잡고 숨을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만 하고 바로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잠깐 멍해졌습니다. 지금 다시 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뱃속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구조대원이 혈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른 구조대원은 무전기를 들고 병원에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 복부 극심한 통증, 맹장 가능성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조금 겁이 났습니다. 맹장? 저는 그때까지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조대원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복부 통증 심합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저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 체크하세요. 검사 준비합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아침부터요. 의사는 잠깐 제 배를 눌러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 의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CT 바로 준비하세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냐?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미 병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잠시 뒤 이 병원에서 벌어질 일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응급실로 들어온 뒤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팔에 링거를 연결했고 다른 한 명은 혈압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뱃속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 안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하더니 곧바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CT 촬영 준비하세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실려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천장의 조명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맹장염입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맹장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열 직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맹장염입니다. 지금 파열 직전이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결혼식 시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이럴 때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간호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야. 응급실 안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쉬하지 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망칠 생각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아프다고 병원 와서 누워 있어? 주변 의료진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잠깐 검사만 하고 와. 식 끝나고 다시 병원 오면 되잖아.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 저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뱃속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연기하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숨을 쉬며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곧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응급실로 들어온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남편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남편은 빠르게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배를 붙잡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남편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맹장염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파열 직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 결혼식 중이야. 응급실 안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려고. 남편의 눈이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검사만 하고 오면 되잖아. 지영이 결혼식 망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급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이 정도 아픈 걸로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 어떡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급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데 결혼식이 먼저입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영이 결혼식이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이 여기서 죽었어도 같은 말씀하셨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응급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조용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남편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서 흰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냐 그게. 남편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 계약서입니다. 시어머니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제 명의 절반입니다. 응급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균형이
지금 이 응급실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응급실 안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꺼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성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집이 4명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침대 위에서 숨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뱃속 통증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저는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수술 잘 받고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거냐? 의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결혼식 이야기를 하던 목소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침대가 멈췄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복도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불빛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 쪽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맹장이 거의 터질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위험했구나. 조금 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제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남편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남편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도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계속 있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병실로 옮겨진 뒤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배 쪽은 움직일 때마다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끔찍한 통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어머니 아직 병원에 계세요? 남편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이야기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번져 있었고 표정도 지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병실 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 기억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여기서 쓰러졌을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요? 병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쉬하지 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결혼식이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식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말 들으셨죠? 맹장이 터졌으면 복막염이었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요. 남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지연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병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말씀드렸죠. 지연이 건드리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많이 아팠냐?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오래된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수술을 하고 난 뒤 저는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배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의사 말로는 수술이 아주 아슬아슬한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이 터졌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직원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남편은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는 날도 있었고, 아침 일찍 들렀다가 회사로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남편의 태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퇴원하면 집에 바로 가지 말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남편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쉬다가 가자.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현관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남편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셔. 그날 우리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작은 숙소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몸도 회복해야 했지만 마음도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이것저것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냐?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더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 집안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남편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날 결혼식장에서 쓰러졌던 그 순간이 아직도 가끔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안의 오래된 질서가 조용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시어머니의 말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아니면 남편의 행동이 더 기억에 남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제보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가족의 갈등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